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 뭐 앞자리에다가 만다리 붙여가지고 7만전자, 8만전자, 9만전자 계속 외치다가 다시 결국에 도로 그대로 다시 내려와가지고 7만원대에 결국에 머물러는 있는데, 자, 삼성전자에 대한 기사가 슬슬 나오고 있죠. 이제 개인들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 이게 버티기 힘들다 해서 기사에서 힘을 실어주는 기사입니까? 힘이 되어주는 기사예요? 아니면 더 던지라는 기사예요? 그런 기사 좀 사실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괜히 개인들도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대부분의 장투를 하고 계신 분들일 텐데, 아니 뭐 장투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이런 시세가 뭐가 중요합니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목적지까지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게, 그렇죠? 그럼 지금 어떻게 주가가 맨날 스트레이트로 그냥 뭐 우상향만 계속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왜 투자하셨어요? 가장 근본적으로 삼성전자가 망하겠냐?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 투자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망하겠냐고. 그렇죠? 뭐 중간에 실적을 꺾이고 할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지난 10년, 20년만 보더라도 실적이 올라오다가 실적이 주춤할 수도 있고, 또 뻗어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장투해야 되는 종목인 거잖아요. 리딩에서 삼성전자는 사실 추천은 안 하죠. 진짜 좋은 타이밍 왔을 때 조금 한 1, 2주 보유한다 이런 느낌으로는 진짜 급락 나오면은 그때야 좀 들어가서 먹고 나오지만은, 그거 아닌 이상은 어지간하면 삼성전자는 리딩으로는 잘 안 하는 종목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이제 괜히 또 자극을 받는 것 같고, 안 그래도 가격도 계속 처지고 있는데 기사는 저런 기사를 계속 써제끼고 앉았고 이러니까는 또 막 짜증도 나죠. 날도 더워 죽겠는데 막. 그쵸? 자, 어쨌든 삼성전자는요 볼 내용이 너무 많아요. 여기 오타 처지는 이라고 했네. 자, 삼성전자는 볼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외국인들의 보유 지분이 50%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몸뚱이가 이렇게 큰데 이걸 어떻게 개인들의 힘으로만 그냥 다 끌어올릴 거예요. 그리고 개인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가격을 매수할 때 가격을 밑에다 걸어놓지 위에다가 걸면서 매수하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사들이는 거는 떨어지면 조금씩 그냥 마지못해 체결해야지, 이런 매수세가 대부분이고, 메이저들이 정말 이 종목을 올려야겠다 싶으면 가격을 들어 올리면서 사들여요. 그래서 이 몸뚱이가 큰 거를 개인들이 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메이저들이 호가를 씹어 먹으면서 가격을 올려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건 둘째치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항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부 내용들만 좀 먼저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내용들에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어쨌든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맞고, 또 어떤 계획들을 안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 제가 삼성전자만 따로 녹화를 안 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카카오 영상이나 막 이런 데서 삼성전자에 대한 코멘트를 같이 좀 드렸었어요.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아예 그거 좀 핵심적으로 집중적으로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일봉 차트입니다. 수급도 딱히 필요 없고, 그쵸? 이래요, 이거 수급이. 그쵸? 저도 오랜만에 켜봤는데, 야, 장난 아닌데요? 메이저들 다 팔고 나가고, 지금 개인들이 잔뜩 들고 있는데, 결국에 개인들이 여기서 이렇게 받아내는 게 결국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상승으로서 시동을 걸 때는요, 항상 진짜 항상 열의 8 이상은 확 털었다가 가요. 자, 이런 구간 보시면 한 번은 확 털었다가 끌어올려요. 쭉 털고 끌어올리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쭉 털고 끌어올리고요. 자, 여기는 아시다시피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다 털렸던 거고, 어쨌든 털리고 나서부터 또 쭉 올리지만 본격적인 상승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나오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여기 8% 정도, 8.6% 정도 털고서 72% 올립니다. 자, 삼성전자가 시동을 걸 때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여기도 주가가 보시면 그만큼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오니까 슬슬 처지니까 또 팔아야 될 것 같죠? 살짝 눌리지만 결국에 여기서부터 한 번 더 갑니다. 올라온 만큼 더 올려줍니다. 자, 이런 움직임을 항상 보이는데요.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그런 어떤 급등 직전에 이 급소자리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이런 눌림목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특징적인 건 뭐냐면 항상 막타로 움직입니다. 대형주들 슈퍼사이클 한 바퀴 다 돌고, 테마주 돌고, 돌고 다 돌아요. 다 돌고 마지막에 움직여요.
작년에 코로나 때도 보시면요, 1차 팬데믹 이후에 다 올라오고 나서 막차로 삼성전자가 진짜, 아니 다른 거는 다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올라가고 주가 막 2배 3배 뛰는데 삼성전자는 앞점 고점도 못 넘고 이러고 있었어. 근데 막판에 또 털어버려. 아 뭐야 이거 미치겠네. 그러게 던집니다. 근데 거기가 시작이에요. 작년에 그랬잖아요. 경험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지금 6개월 동안 빌빌 기고 있죠. 삼성전자 원래 이래요. 원래 한번 상승 3개월 하락, 뭐 횡보나 하락 뭐 이런 식으로 6개월 이 기간 조정을 거쳐요. 자, 근데 이제 뭐 차트적인 부분은 그렇다 치지만 재무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죠. 자, 많아요. 진짜 많은데 그냥 몇 가지들만 좀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첫 번째로 뭐냐면 삼성전자가 주가 상승이 좀 제한적인 이유 첫 번째는 환율에 대한 부담감. 환율에 대한 부담감. 결국에는 누가 올린다? 결국은 외국인이 올려야 돼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올려줘야 되는데 기관들의 매수세는 뭐 물론 어느 정도 계속 기관들도 계속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 사실 기관보다는 외국인들의 좀 기대해야 되는 이유가 외국인들은요 지수를 추종할 수 있는 쪽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결국에 삼성전자를 롱베팅을 하면서 선물에도 롱베팅을 할 것이고 삼성전자 선물도 매수를 때릴 것이고 레버리지나 그냥 일반 상품 상방으로도 파생 상품들을 같이 매수를 때릴 거예요. 그랬을 때 삼성전자가 10%의 상승을 보이면은 나머지 쪽에서 같이 추가적인 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수익을 챙겨가요. 그게 바로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했을 때 나타나는 그 주변의 파생 수익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런 관점인 거예요.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물론 환율이 지금 일단은 우리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1150원대예요. 환율이 1140원대 이하로 떨어져서 안정권으로 접어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겠냐. 그래서 1140에서 1150대 요 범위 이 밴드 내에서 50원을 뚫고 먼저 올라가느냐 140원을 뚫고 내려오느냐. 내려와 줘야겠죠. 1140원을 뚫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환율이 50원대에서 50에서 60 사이 좀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 실적 순환매 사이클이 이뤄진 다음에 삼성전자도 계속 조금씩 쳐지고. 왜냐, 환율은 오르는데 삼성전자 주가는 못 가. 들고 있을수록 환차 손이 생기잖아요. 환율로 손해가 생긴다고. 외국인들이 들고 있을 이유가 있어요? 좀 어느 정도 던지겠죠. 근데 이제 다른 쪽에서 삼성전자는 못 가더라도 다른 쪽에서 상승이 나와주니까 지수는 최소 제자리 걸음은 좀 해줄 것이고. 자, 어쨌든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는 해외 공장. 여러 지역에 이제 해외 공장이 있는데 특히나 뭐 신흥국이라든지 이머징 국가들 이런 백신 접종이 적은 해외 공장에 셧다운 우려가 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국가에서의 셧다운 우려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2분기나 3분기에 이제 실적이 조금 우려스럽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그쵸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세 번째로 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어쨌든 삼성전자가 못 갈 거는 아니에요. 가긴 가요. 올리긴 올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수급적으로 전략적으로 메이저들이 좀 컨트롤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본격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은 뭐가 온다? 자, 본격적인 하락이 온다면, 시작된다면 결과론적으로는 매수 기회는 맞아요. 매수 기회는 맞는데 어떤 루트가 발생이 될 거냐? 이런 뭐 예를 들어 외국인이 먼저 좀 숏을 쳤다. 하방으로 좀 던진다. 그럼 외인 매도세가 나와요. 자, 외인 매도가 나오면서 우리 막 개인들이 버티든 심리선을 다 건드리니까 개인 투매가 좀 발생을 합니다. 개인이 기관보다 지금 물량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개인의 투매가 나와요. 그래 빠져서 개인의 투매가 나와서 조금 더 탄력을 받을 때 외인 플러스 기관들은 뭐 해요? 하방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공매도가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럼 공매도로 인해서 또 개인들 투매가 한 번 더 발생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좀 빠졌을 때, 그렇죠? 그러면서 슬금슬금 그 이후에 메이저들이 선물 포지션 여기서 이제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그때부터가 우리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개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물량을 뺏어야 되니까 이거 깨면은 막 좀 빠질 것 같고 더 뺄 것 같고 하니까 찌끔찌끔 빼고 하다 보면은
투매가 나오고 그 투매를 이용해서 공매도 치고 공매도 이용해서 또 하락을 보이고 개인들도 마지못해 못 버티고 던지고 그러다 보면은 과거에 우리 이때 당시에 공매도가 없을 때 8.6%가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공매도가 없는데도 8.6%인데 지금은 공매도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못해도 40% 30% 이상 더 빠질 텐데 그럼 10에서 11, 2%까지는 충분히 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공매도가 되는 지금 이 시점. 이때 당시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많이 빠졌다니까요. 이거 진짜 한 1, 2주 동안 이만큼 뺀 거예요. 8%나 삼성전자 8% 빠지면 얼마나 질질 끌면서 힘든 시간들인데요. 근데 지금 현재 위치에서 지금 현재 79,300원에서 79,300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8.6%에 조금 더 프리미엄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공매도 때문에 한 12% 뺀다. 그럼 69,700원, 500원 이렇게 나와요. 69,500원 나와요. 그럼 7만원을 만약에 혹시나 깨요? 7만원 혹시 깨면은 거기서 또 투매가 나와요. 또 왜? 7만원 깨면 기자들이 가만히 있어요? 결국 7만 전자도 깼다. 내용 나오죠. 근데 7만원 깼을 때 삼성전자가 밸류로 따지면 저렴해요? 안 저렴해요? 저렴하죠. 거기에 매수 찬스지. 그러니까 무조건 온다라는 건 아니지만 온다면 달아나는 게 아니고 7만원 깼으니까 팔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만약에 7만원 초반대 온다? 다 때려 박아 사라니까요. 사야죠. 제가 봤을 때는 광복절 특사로 이재용 부회장 나올 가능성이 뭐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지만 나오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어떻게든 빼낼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이 경기 흐름에, 이 기업들 중에서도 굉장히 또 큰 주축이 되는 기업인데, 이거를, 수장을 저렇게 마냥 가다 놓는 게 맞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멘텀 삼아서 그 직전에 좀 하락이 나왔다가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냥 시나리오예요, 현실적으로. 뭐 무조건 갖고 있는 재무나 밸류 뭐 이런 걸로만 움직이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쨌든 78,000원, 79,000원이 깨지면 조금 더 투매가 나올 확률이 높고 2차 지지 75,000원에서 공매도가 혹시나 좀 더 나온다 이러면 7만원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구간별로 봐야 되는데 한 번에 막 급락이 나온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때처럼 이렇게 찔끔찔끔 뺄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별거 아닌 것 같죠? 이때 당시 보시면 저점까지 8.6% 뺐다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이미 시작됐잖아요.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7%나 뺐는데, 그죠? 이런 구간에서부터 친다라고 하면은 뭐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위험성이 분명히 또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구간별로의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염두는 하고 있자. 근데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상황에서 진짜 만약에 투매가 나온다고 해서 팔지 말고, 그런 거 팔지 말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매도가 나오는 건 팔지 마시라고요. 분명히 저가에서 들어오고 거기서부터가 본격적인 탄력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절대 팔지 마시라고. 아시겠죠? 자, 아무튼 그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삼성전자를 걱정하실 분들이 많으실까봐 그냥 간단하게 요점만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무조건 제 말이 맞다는 아니지만 저의 관점에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걸 고려를 한다면, 그죠? 자,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고 우리 지금 뭐 최근에 삼성전자가 6개월 동안 빌빌 기는 동안에 우리는 정말 많은 수익들을 챙겨왔습니다. 최초에 삼성전자가 1월에서 이렇게 3월달까지 빌빌 기는 동안 1월달 고점 찍고 3월달까지 계속 빠지고 횡보하고 이러는 시간 동안에 오히려 지수 대비 못 올라온 종목들이 있었죠. 그때 당시 그래서 지수 대비 못 올라온 종목들을 공략을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로 우리가 수익을 좀 거뜬히 챙겼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우리가 굉장히 수익을 좀 많이 챙겼었는데 전부 다 매도로 많이 올라와서 또 매도를 하고 새로운 것들을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그 다음 전략들로 여러 가지들을 막 준비하고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도 우리가 다 팔았고, 그렇죠? 삼성전자 우리 8만원 중반대부터 다 팔았어요. 그렇게 해서 좀 매도를 하다가 지금 다시 또 제가 말씀드린 그 기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결국에 지금 같은 경우에 또 최근 들어서 이렇게 뭐 카카오 게임즈 뭐 50% 가까이 수익 200만원 뭐, 그쵸? 2차전지 뭐 다 씹어 먹은 거 알고 계시죠? 삼성 SDI 보유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기나 삼성 SDI 이쪽으로 지금 편입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삼성전자가 빠지면 그쪽으로 다시 공격적으로 들어갈 거고, 그래서 뭐 카카오 게임즈, SKI 테크놀로지 지금 막 신고가 가고 있고, 일진 머티리얼즈, 그렇죠? 이런 2차전지 쪽 지금은 이런 걸로 우선적으로 공략을 좀 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하고 있다. 일진 하나만 1100만원 수익 보고 계신 분 계세요. 타이밍 좋게 들어오셔가지고,
그죠? 이렇게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수장님 만난 것을 큰 행복으로 느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빠진다 안 빠진다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알고는 가자라는 거고, 혹시나 빠진다라고 해서 자꾸 투매를 하거나 던지지 마라. 여러분들이 던질수록 주가는 더 빠지는 거고 메이저들은 더 신나게 받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킬 거면 굳건히 중장기로 지키고, 그때 또 빠진다면 또 추가적으로 더 사고, 그죠? 그런 관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재용 부회장 사면 관련된 거랑 이제 우리 갤럭시 Z 폴드 3 해가지고 신제품 또 곧 이제 출시하죠? 그런 거 힘입어서 또 반응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 동향도 좀 지켜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메이저들의 수급은 아직까지 좀 유입이 되고 있지 않은데,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환차손에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을 꼭 체크를 좀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기타 그 밖에 다른 종목들 또 좋은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영상 하단에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